민경 의원님, 조금 서운합니다. 섭섭하긴 한데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 선거 부정 이슈에 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쓰신 글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그 민원님께서 그 글을 올려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해당 기사에 대해서 인지하게 됐고 또 이걸 바로잡을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트루스포럼 친구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민경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다라고 하면서 글을 공유해 줬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김은구 대표부터 부정선거에 어떤 입장인지 밝혀야지. 남의 얘기 하듯 하지 말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젊은이들이 조직에서 다 떨어져 나갔다고?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젊은이들이 중국을 왜 반대해야 하는데 글을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라고 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를 바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해당 기사를 찾아보니까 아시아경제 기사더라고요. 제가 아시아경제 기자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자가 상당히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그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을 극우라고 약간 이렇게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걸 좀 객관적으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과도하게 매도되는 것 같아서 이걸 좀 바로 잡는 의미에서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서 아주 너무 좋은 기획이다. 만나자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제가 2시간 정도 인터뷰를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우선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사의 취지는 대략 이렇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 계엄에 찬성하는 건 아니고 반중 정서가 더 큰 배경이다. 이런 취지로 기사를 썼는데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정확하지가 않죠. 그 집회에 나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계엄의 이유가 있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사실상의 행정부 마비 상태가 있었고 또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방법들이 막혔기 때문에 계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기사에서 의도했던 거는 계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반중 정서가 어쨌거나 더 큰 원인이다 라는 취지로 글을 쓰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너무 많이 왜곡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 내용을 수정하시도록 제가 연락을 드렸고 내일쯤 수정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 나간 기사의 내용이 너무나 사실은 중요한 또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이렇게 바로잡았으면 하는 마음에 찍게 됐습니다. 어떤 말이 있었냐면요.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는 소위 말하는 극우 청년의 스펙트럼은 넓다. 넓죠. 다양하죠. 극우로 비난받는 매도당하는 청년들 중에서도 어떤 친구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엄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른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실 트루스포럼 안에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정선거 의혹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있었을 때 저는 이게 총선 다음 날부터 사실 이 의혹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기 전에 먼저 대자보를 작성을 했고 그 대자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방향은 무엇이었냐면은 국민의 검증권은 보장이 되어야 되고 제기되는 의혹은 당연히 해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였는데요. 당시에 글을 쓰면서도 상당히 제가 조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취급하는 친구들이 그 트루스포럼 안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루스포럼이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하는 것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결국에는 나가서 독립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픈 일이었지만 감내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정선거 이슈에 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계엄에 관해서도 이 계엄 이후에 트루스포럼을 떠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트루스포럼이 계엄의 불가피성, 민주당의 입법 독주, 그리고 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해소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생각이 다른 친구들이 떠나간 친구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내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꾸준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완전히 반대로 썼어요. 뭐라고 썼나? 단체 내부에서도 계엄 사태와 부정선거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고 내용도 있다. 이건 사실이죠. 특히 부정선거론이 사실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던 학생들 상당수가 단체 밖으로 떨어져 나갔다. 이게 뭔 소리죠? 완전히 거꾸로 썼죠. 부정선거론을 부정하던 친구들이 상당수가 단체 밖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상당수라기보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친구들 몇몇이 떨어져 나갔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완전히 잘못 썼죠. 그리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단체의 주된 여론은 부정선거론 그 자체를 사실로 믿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으니 국가가 반드시 이걸 해소해야 하고 이런 의혹 자체가 나올 수 없도록 선거 제도를 개선하자는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이게 뉘앙스가 너무 잘못됐어요. 우선 단체 내의 주된 여론, 사실 이렇게 주된 여론이라기보다는 2020년 4월 15일 이후에 제가 정한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성은 우선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해야 되고 의혹은 당연히 해소해야 되고 또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저는 이렇게 제시를 했고, 이러한 기준을 제가 조심스럽게 제시를 했던 것은 그 당시에 트루스포럼 안에서도 그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을 제기를 하면은 이거 음모론으로 매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까지도 설득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런 친구들마저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들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참 이상하게 쓰셨어요. 그러면서 민경욱 의원이 부정선거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또 글을 참 이상하게 썼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김웅구 대표는 오히려 계엄 부정선거론과 관계없이 계엄 찬성 집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년이 반중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라면서 많은 청년들이 중국 공산당의 침투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계엄이 정당했느냐 여부는 앞으로 역사적 심판을 받겠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막아야 한다는 것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뉘앙스가 이렇게 써버리니까 제가 민경욱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것처럼 기사를 썼어요. 근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인터뷰 때도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니죠. 우선은 트루스포럼 안에도 부정선거도 그렇고 계엄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른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계엄이나 부정선거에 관한 입장을 떠나서 지금 청년들 사이에 반중 정서가 상당히 크다.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오히려 이런 단어를 제가 민경욱 의원님이 이런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기자가 묻고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라는 글씨를 이렇게 따옴표를 써가지고 박아 놓으니까 민경욱 의원님께서 오해하실 만하죠. 이 부분은 기자분이 완전히 좀 다른 내용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항의하는 이메일을 드렸고, 상황을 보니까 저를 인터뷰한 친구가 의도적으로 기사를 이렇게 잘못 쓴 것 같지는 않고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데스크나 윗선에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나니까 트루스 포럼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트루스 포럼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트루스 포럼 입장이 왜 이러냐 이러면서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민경욱 대표님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저로서는 사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트루스 포럼이 그동안 부정선거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사람들이 목소리 내지 않던 초기부터 목소리 내왔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건지 또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해당 글에 대해서 한 300분 정도가 좋아요를 누르셨고 댓글은 한 54개, 공유는 12회 정도 됐는데 내용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용들을 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목소리 내오신 분들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월 15일부터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사실 그 전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그때 노트형 투표지 그리고 또 노트형 투표지와 다른 투표지 그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억의 내용이 투표지의 내용이 달랐다고 했던 내용을 가지고 트루스 포럼에도 함께 목소리 내주면 좋겠다라고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주장이 이게 집단의 착각이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20년 총선 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대응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좀 아쉬웠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음모론으로 취급하는 사람들과 싸워온 저로서는 조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민경욱 의원님께서 그런 배경을 모르시지 않으실 텐데 이 기사로 또 그렇게 오해를 하셔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잘못 나간 거죠. 그러니까 기자가 너무 오해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우라는 거는 사실 하나의 프레이밍입니다. 트루스 포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부터 목소리를 냈는데 그때부터 극우 딱지를 달고 살았죠.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고마운 게 저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청년들이 극우 딱지를 붙이게 돼가지고 좀 외롭지는 않습니다. 외롭지는 않은데 극우라는 딱지 자체가 사실은 프레이밍 전략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조국 교수가 저희 트루스 포럼을 극우 단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고소고발도 하고 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들이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극우라는 잘못된 표현은 우리가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극우라고 하면 사실은 나치죠. 나치인데 나치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줄임말입니다. 독일 노동자당,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이 나치인데 극좌입니다. 사실은 극좌인데 이게 왜 나치가 극우가 됐냐? 소련하고는 처음에 같이 협력하고 했었는데 히틀러가 갑자기 소련의 뒤통수를 치니까 스탈린이 나치를 극우라고 매도를 했던 거죠.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트루스 포럼은 민족주의적 좌파도 아니고 폭력을 지지하지도 않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치와 동일한 내용이 사실 없죠. 그러니까 극우라고 매도 당하시는 분들이 나치와 유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폭력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극우라는 프레이밍 저희가 좀 꼭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오스티드라는 분께서는 김은구 대표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청년들이 조직에서 다 떨어져 나갔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청년들이 김은구 대표가 더 이상 부정선거에 대한 항거를 보여주지 않자 이에 분노해 트루스 포럼을 탈퇴한 것으로 읽혀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트루스 포럼에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들은 제가
초기부터 그리고 또 지금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임 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나는 대한민국의 극우다. 극우는 진정한 애국자들의 모임을 칭한다. 무엇이 잘못인가? 지금 사실 극우라는 프레이밍을 딱지를 붙임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극단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다라는 해석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극우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렇게 소련이 붙였던 프레이밍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현박님,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인간은 중국을 좋아하는 인간들이거나 중국인이거나 간첩이거나 진짜 머리가 나쁜 인간이거나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인간이거나 부정선거로 혜택을 받은 인간입니다. 법을 훼손하고 나라를 망치는 인간들 진짜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 트루스 포럼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서님께서는 맙소사 부정선거를 부정한다고요? 모스탄 대사는 왜 만난 거?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했기 때문에 모스탄 대사님도 오셨던 거죠. 예. 그리고 김미영 교수님께서, 김미영 대표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잘 적어주셨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반대로 알아요. 그리고 극우라는 단어는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자들에게 건 프레임인데 이 단어를 쓴다는 건 적이죠. 예, 김미영 대표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정기림님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예. 그리고 조희경님, 보니까 이게 김미영 대표님하고 아는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조희경 박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제가 4.15 총선 이후에 국민의 검증권, 그리고 의혹 해소, 또 더 나아가서 의혹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기준을 제시했던 것은 그 당시 제가 만약에 4.15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은 안 그래도 트루스 포럼 안에서 부정선거 주장 자체를 음모론으로 취급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설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그렇게 방향을 정했던 겁니다. 그것을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의 검증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되고 의혹은 해소돼야 되고 제도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취지의 내용들을 여러 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좀 해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계실까요? 이종호 선생님께서는 언론이 허위 선동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상훈 선생님께서는 윤어게인 집회 구경도 안 해보고 방구석에서 씨부리는 소리인 듯죠. 그쵸. 왜냐하면은 집회에 나간 사람들은 대부분 계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사를 왜 이렇게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극우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방향으로 쓰면서 방향을 조금 핀트를 좀 잘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내일 수정한다고 하니까 수정하는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영군님인가요? 신영운님인가요? 영어로 대성이게 잘 모르겠는데 김은구는 3번이겠군 이러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핵심은 부정선거다. 이재봉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 부정선거론 부정하는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선거 카르텔에 속한 세력. 두 번째, 종중 매국 세력 또는 종북 세력. 세 번째, 그냥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 아이고,
우선 이재봉 그 교수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를 3번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좀 안타깝고 속상하네요. 예. 잘못된 기사라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병곤 선생님,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조금 모자라 보였는데 한참 모자랐네요. 예, 제가 모자란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초기부터 목소리 내왔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 문제 제기하고 있다는 것, 잘못된 기사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공유하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많아서 제가 공유하신 분들께 답글을 달아뒀는데 조희경 선생님께서 김은구 씨는 한 번도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국힘당과 같은 노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저 국힘당과 같은 노선 아닙니다. 그래서 예, 좀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소에 그 트루스포럼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걸 아시는 분들도 이런 글들, 잘못된 글들이 올라가니까 이런 그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 김우신님 같은 경우엔 그래요? 몰랐네. 트루스포럼 대표? 이렇게 글을 쓰시고 저로서는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깝죠. 그리고 까부까님 유튜브에 다큐도 올려줬는데 의외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초기부터 대응한 거 아시거든요. 지금도 목소리 내는 거. 근데 이 잘못된 글을 보시니까 의외다. 이런 글을 올리시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최태주님께서는 부정선거 입장 분명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 땡땡 손 땡땡 떠난 걸로 압니다. 예, 정확하게 알고 계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을 굳이 사실은 그동안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평세 연구위원 그리고 손영광 경남 지부장으로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독립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까지도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잘못된 기사가 한번 나가고 나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민경욱 의원님께서 제 글을 보시고 해당 글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글은 내려주셨는데 이미 거의 한 300분 정도가 좋아요 누르시고 또 공유도 많이 하시고 댓글도 많이 다셔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선거는 공공의 것입니다. 선거의 공공성으로부터 국민의 그 검증권이 나옵니다. 이게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2009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판결의 기본적인 골격인데요. 이 주장을 사실 보수파 진영 안에서 4.15 총선 이후에 제기했던 것이 트루스포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글을 쓰면서 관련된 논문들에서 그 2009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고 또 연방 헌법재판소 사이트에 접속해서 원문들을 확인하면서 글을 썼는데요. 해당 대자보를 붙인 것이 4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에 서울대에서 4.15 부정선거 의혹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하라라는 표어로 서울대에서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대자보를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부정선거 논란에 관한 어떤 이렇게 체계적인 주장들이 정리되었거나 하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때 초기에 방향성을 잡았던 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색을 내는 것도 아니고 다만 오해는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것이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선거는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검증권은 보장이 되어야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진행되는 일들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부정선거 논란에 관해서는 이게 미국에서의 싸움과 연결된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이 문제가 정리되지 못하면은 한국만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본질적인 개혁의 진행 방향을 주시하면서 함께 대응하고 또 기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 첫날인데요. 그 아시아경제 잘못된 기사와 민경우 의원님의 글로 인해서 그 오해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오해를 해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마저도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저도 끝까지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